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선입니다. 제가 또 간만에 이렇게 분재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업로드해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슬슬 바빠져 가지고 이제 분재에 더욱더 이렇게 많은 손이 많이 가려는 철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이요 2월 19일이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쯤 이제 뭐 분갈이도 하고 뭐 굉장히 바쁜 철이 이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하우스는 자동 온도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 마무리 바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낮과 밤의 일교차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매화 한번 보세요. 이게 청매거든요. 지금 인제사 이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 하우스에는 그 분갈이철이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이달 중순이 좀 3월 초가 되면은 이제 분갈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왜 이 매화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하면은요. 제가 이거 2년 전에 유구에서 밭에 있던 거 굉장히 고가를 주고 사온 나무인데 굉장히 제가 그 아는 지인께서 이거 이리 와 이렇게 진돗개 그 챔피언 먹은 순종 이거 강아지를 저한테 선물로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저도 뭔가를 드려야지. 이 어미가요 이거 챔피언 먹었어요. 진돗개 아주 족보 있는 강아지인데 아직까지 이름도 못 지었고 그래서 제 그 지인분에게 이렇게 나무를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 손에 가기 전에 제가 어느 정도 나무를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그림들은 예전에 이제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이렇게 재작년이죠. 이렇게 그 성장기 때 물관을 긁어서 다 물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이 매화나무 사리는 겨울에 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2월 말에서 3월 달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매화나무 뼈줄기 작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한겨울에 이런데 뼈줄기 작업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 물관이요 이렇게 부풀지가 못해요. 그런데 지금철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은요 여름에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물관이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물관을 자리 잡기 위해서 그 제 드림의 그 프록시로라는 기계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은 조금 더 자연미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굴곡을 주어서 작업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사리 작업의 2차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화나무 뼈줄기 작업하는 데는 거의 뭐 2차, 3차까지도 걸쳐서 작업을 해야 이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매화나무 이 뼈줄기 작업을 하면서 한 번에 한겨울에 그것도 한겨울에 수필을 모두 다 까고 또 한 번에 또 하고 거기에 또 유황업자까지 칠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반대로 합니다. 항상 2월 중순이 지나면은요 매화꽃이 폈을 때 그때 나무가 이제 성장하려고 폼 잡을 때 저는 물관을 살짝 건드려 놔요. 어떤 걸로 건드려 놓냐면은 제가 이제 기계 여러 가지 조금 이따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뭐 큰 장비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또 이 프록시오라는 기계 이런 장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저는 이제 이 사람 많은 분들이 드레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드레멜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드레멜이죠. 이게 스트레이트 그라인더 굉장히 날이 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량거 같은 게 너무 커가지고 너무 위험해요. 조금 있다가 사용하는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요 한 가지 제가 어떠한 작업을 할 것인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나무가 지금 이게 전면이에요. 나중에 화분이 이 정도 심어졌다고 보자고요. 여기에는 매화나무는 치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분에 심어서 오히려 밑에서 위로 찍어 올려요. 홈을 파서 그 부분에 밝은재를 집어넣고 이만큼 묻어서 수태를 놔두면은 이 매화나무는 유독 치목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뿌리 밝은 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밑에서 위로 찍어요. 찍어서 거꾸로 반대로 밑에서 위에 쪽으로 다 뿌리 밝은 재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끼로 그 끌로 찍어서 이 속에 이 속 부분에 밝은 처리를 해주면은요 이 부분에서 뿌리가 생깁니다.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군데 해주어서 일단 평근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 원목은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만들어 가면은요 나무가 자세가요 딱 이 정도에서 그죠? 이 정도에서 이 나무가 만들어지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요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매화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백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굵은 그러한 소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매나 홍매 같은 경우는 잘 굵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러한 그 매화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먼저 제가 작업할 게 이 부분, 자, 위에서 이렇게 찍어보면은요, 이 부분이 뿌리가 나중에 차후에 분에 담을 때 이 부분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 조경수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뿌리 돌림이라 그러잖아요. 이 직근을 어느 정도 좀 차단을 시켜서 이 몸통 중앙에 있는 뿌리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반만 절단을 해 놓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장비를 어떤 거 사용하느냐면요. 이 미국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걸 이제 제가 구입할 때 35만 원인가 주고 구입했거든요. 자, 이거를 사용해서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또 개조를 해서 맞춘 겁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카센터 하는 사람들이 광택 열 때 쓰는 기계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기계를 조금 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혹시라도 또 그분들 또 보셔요.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는데요. 자, 제가 이거를 미국 제품을요. 이 톱날을 쓰기 위해서 이 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링을 이렇게 깎아야 돼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 링을 평면으로 하는데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예전에 제 아는 지인분들한테 한 5개 정도를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이 꼭 전화가 와요. 다 사용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요 링을 이 링 깎아 놓은 데가 바닥으로 가게끔 놓고 요 톱날을 딱 끼워요. 자, 이렇게 끼우고 요거를 자 이것도 자 누르고서 힘을 많이 줄 거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건 나를 교체할 때는 이 코드를 이렇게 빼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손으로만요 살짝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은요 나사선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살짝만 자 하고 코드를 꼽고 자 봅시다. 이거를 어느 정도의 절단을 할 거냐면은 자 화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이 정도 자 테이프로 표시가 많이 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에서 절단을 할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한 번에 자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타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자 이것도 속도 조절 되어 있죠. 자, 속도 조절을 해놓고 자, 이 정도 깊이만 이렇게 파 놓으셔야지 한 번에 이게 분갈이 때 자르게 되면은요, 나무는 위에 있는 상처는 좀 아물릴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상처 위로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차놓고 다음번 분갈이 할 때 얘는 이제 잘라 없애면 돼요. 자, 그리고 기왕에 이제 손을 댄 거,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또 수정할 부분은 뭐냐면은 나무가 이쪽이 전면이잖아요. 모든 나무는 항상 이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좀 가늘어지는 그러한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밑에는 두껍고 위로 가면 가늘어졌는데 자 이 부분이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좀 뭔가 두꺼워 보이고 그렇다니 얘를 잘라내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뒤에 봐서 봅시다. 자 이게 병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투박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요 눈을 하나 살릴 거예요.
그러죠? 자,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런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자, 먼저 준비할 게 있어요. 이 나무에 먼지가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보강을 해줘야 돼. 자, 비닐로. 먼지가 들어가니까 일단은 이런 걸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이것도 이제 조금은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랐으니까 여기 뒷가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자, 앞가지, 앞에 가지를 담당하는 가지고 이 가지는 뒷가지야. 그럼 요 부분만 조금만 더 이제 살이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자, 이거를 또 항상 이 날을 교체할 때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코드를 빼고 해야 돼요. 자, 이때 제가 이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자, 이 날을 사용할 건데, 이걸 넣었을 때는 이게 날이 흔들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놓고, 자, 안 흔들리잖아요. 자, 해놓고, 그걸 조여야지, 이렇게. 굳이 이거를 이 공구를 통해서 세게 조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만 살짝만 해도 이 돌아가는 그 장력에 의해서 굉장히 되기 때문에 여기 버튼 누르고요. 손으로만 살짝만, 혹시라도 이거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살짝만 조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보시기 어떤가요? 아까는 이 부분 여기에 이 전면적 가지도 있었고 또 이쪽에 있는 전면적 가지가 두 군데가 있었고 요 부분이 많이 좀 두툼해서 이 나무의 그 가늠새가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요 부분을 제가 이 장비로 유행했습니다. 그런데요, 필히 제 아는 지인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이 작은 걸로 이 큰 걸 했을 때는요, 이 기계 이거 독일제잖아요. 이것도 하나 독일에서 가져오는데 25만원씩 가져오잖아요. 괜히 이런 거 하다가 이거 못다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큰 거 하실 때는 이런 걸로 할 때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 큰 장비로 이용해서 초벌 작업을 해 놓고 이 작은 장비를 이용해서 또 여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 영상을 또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이거는 날을 조금 두꺼운 게 끼워져 있어가지고 가는 걸로 할 때 이것도 날을 끼울 때요, 너무 세게 끼울 필요 없어요. 살짝만. 자, 톱날 돌아가는 방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요 너무 세게 조지 마시고 살짝만, 그러면은 살짝만 조여도요 날은 이 반대 방향, 나사선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장력에 의해서 볼트가 세게 조여지기 때문에 절대로 세게 조이면 안 됩니다. 세게 조이면은요 이 나사선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더 가늘게.
자, 이렇게 저는 어떤 그 사례 표현을 했느냐면은 이 매화나무는 음사르하게 해가지고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례를 내줘야 되는데, 이 나무의 특성은 뭐냐면은 큰 나무가 부러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끝에 부분을 다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제가 예전에는 물건을 잡느라고 일자로만 이 큰 아까 그 본 미국 제품 있잖아요. 아까 이 제품으로 이렇게만 파놓기만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오늘은 약간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예전에 너무 일직선이었는데 이제는 약간의 곡을 주어서, 그죠? 이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약간의 이런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약간의 좀 뭐라고 말하냐, 너무 단조롭게 내려가는 것보다도 약간 불규청 있게 내려가는 거를 제가 또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이 테이프를 안 발라서 붙이지 않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기 좋으라고 내가 붙였거든요. 자, 떼보면은요. 자, 살이 곡이 어떤가요? 약간의 그 자연미 같이 이렇게 약간의 좀 곡선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 두어야 이 자연스러운 맛이 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 나무가 그 물관을 이렇게 훑어 놓으면은 이 나무가요, 물관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곡선을 주게 되면은요, 이런 튀어나온 부분이 물관이 부풀제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반듯하게 해놓고 차후에 이런 곡을 주어가면서,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엔, 자, 이런 이제 둥근 조각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약간씩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물관 부분을 칼로 예리하게 좀 해 주어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물관이 이렇게 부풀거든요. 그런데 거칠게 해 놓으면은 자,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지도 않고 잘 부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매화나무 2차 사리를 낼 때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예리한 칼로 다 이렇게 좀 다듬어 줘요. 또 이런 부분들은 자, 예리한 칼로, 큰 부분들은 이렇게 또 여기도 이게 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예리하게 이 상처 해준 거하고 이렇게 안 내준 거하고는요, 여러분들이 차 몇 년 후에 보시면은 확연하게 이제 느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의 정성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리한 칼로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물관이 잘 상처도 안 물리고 좋습니다.
또 이 부분도 너무 좀 뭐라고 말할까 윤희적인 감이 들어가서 이 부분도 살짝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해놓고 보니까.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이 그 훑은 부분을 살아있는 부분하고 목질 부분하고 완전히 턱을 좀 많이 주어서 이렇게 줘야 이게 물관부가 부풀었을 때 물관부가 부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지 껍질 부분만 살짝 까놓게 되면은요 잘 그 물관 부분이 부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껍질하고 이 뼈줄기 있는 부분하고 경사가 턱이 많이 질 수 있게끔 반드시 많이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그 날로 이제 긁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브러쉬 이것도 막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공장에다가 몇백 개씩 만드는데 제가 또 이것도 하도 제가 구입해 가신 분들이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 기계에 달려오는 게 있어요. 링 크기가 높이가 좀씩 틀립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이 날을 사용할 때 쓰는 링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 브러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링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꼭 저한테 좀 제발 좀 해가지고 이거 꼭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다가 이 링을 끼워가지고 이게 자꾸 흔들린대요. 당연히 흔들리죠, 이게. 이게 깊으니까 날이 안 머무르주니까. 근데 이거는 꼭 이 브러쉬에 사용하는 선반 깎은 링입니다. 이게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도요 볼트가요 이렇게 길은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거는 이 날을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이 길은 거는 이 브러쉬를 사용할 때. 자 이걸로 이렇게 넣고 이 브러쉬를 브러쉬를 사용할 때 쓰는 이 너트와 선반 링이 따로 틀리니까 꼭 좀 이렇게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이 이건 너무 세게 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확대해 보시면은요 방금 아까 날하고 날만 사용했을 때와 이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강한 부분은 남게 되고 약한 부분은 홈이 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자연에서 이렇게 햇볕에 이게 많이 풍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많이 사리가 무너졌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러쉬도 이게 될 수 있는 한 결 밑으로 하시는 것보다 결대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상처를 낸 부분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기온화를 칠해주거든요. 상처 치료제, 액상형 기온화로 상처 치료를 해주어서 정말 이 부분이 빨리 그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상처가 빨리 이제 아물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꼭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기온화로는 없어가지고 신기온화로 지금 옆에 사람 거 지금 잠깐 좀 빌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꼭 상처 치료를 해주어서 빨리 상처를 아물도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꼭 그래요. 정말 분재인들 100명이면은 정말 99명이요. 꼭 겨울에 이 뼈줄기 작업을 하고 또 뼈줄기 작업한 거를요, 막바로 바로 이제 또 그 유황압제를 칠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빨리 물관이 부풀지가 않아요. 또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렇게 그 모든 작업들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꼭 상처 치료를 이렇게 꼭 해주어서 이 상처가 빨리 좀 아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무를 빨리 만들고 나무가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자, 모든 부분들. 이게, 이 매화나무나 이런 모든 나무들을, 물론 향나무나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뼈줄기를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그 매화나무 잡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게 되면은요, 이게 상처를 잘 아무리지도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두세 번에 걸쳐서. 자, 이 부분도. 모든 부분들은 이렇게 해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물이나 그 세균이 번식되지 않고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상처 치료를 꼭 해주고, 또 여기에 이 카타파스타를 돌돌돌돌 말아서 해주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카타파스타까지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제 2차 그 뼈주기 작업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정말 접이 아닌 오리지널 야매, 청매, 그러니까 노각매라 그러죠. 노각매로서 참 이 나무가 약 한 5년 정도만 가고 요 가지가 약간 위쪽으로 그는 솔루션이나 영양제를 좀 뿌려주어서요, 이 가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 나무가 몇 년 후가 되면은 아주 정말이지 대형 매화로서 정말 이 손색이 없는 그런 매화나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굵히고 있는 가지들은 좀 여기 일지기 때문에 좀 더 가지가 굵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아직까지 희생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자르지 않고, 또 이 나무 모든 나무 습성이 이 수관부 머리는요 빨리 굵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통제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굵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장을 시켜서 이 나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품을 떠납니다. 저에게 그 좋은 정말 명견이라 그러나요? 그런 개를 이렇게 저에게 진돗개를 선물해 주신 우리 형님께 그 지인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나무의 이제 변화 과정도 계속 제가 좀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거 뭐 다른 사람한테 손이 가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저에게 장비를 부탁해서 구입해 가신 분들도 아까 사용법 있잖아요. 그것도 잘 좀 숙지하시고, 또 매화나무 이렇게 그 뼈줄기 작업하려고 계시는 분들, 이제 매화나무 꽃이 졌을 때 지금 정도가 굉장히 좀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그 화분 분갈이도 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거름도 준비할 텐데, 이제 거름 같은 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앞에 자막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이게 연락 주시면은요, 정말 분재에 정말 좋은 거름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예선이었습니다.